북한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인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남천강 무역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인민무력부를 방문해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라고 언급했다는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인민무력부를 축하 방문해서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4차 핵실험 이후에 김정은 입에서 이렇게 핵실험과 관련된 평가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서 바로 최초 언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나 그 워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한 얘기는 정확히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이자 시비할 수 없이 정정당당한 것.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워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하고 관련돼서는 늘상 해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 제재를 받을 이유도 없고, 어떤 그런, 당연히 우리가 나라로서 갖는 권리가 핵을 개발하는 권리인데, 이걸로 주변국이 이렇게 제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지금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이전보다 더 강화된 지금 조치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언급들이 과연 북한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예.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자신들의 어떤 국제 제재가 들어오더라도 자신들은 절대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예. 그러한 기본적인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군요. 당연히 이러한 북한의 말은 그래도 국제사회로 알고 저기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예. 일단은 압박이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예. 하게 하는 인상만 더욱더 키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스스로에게 불행한 그런 발언을 자꾸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 북한의 남천강 무역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천강 무역 어떤 업체입니까? 예, 남천강 무역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원자력 총국 소속의 이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 AQ칸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해서 들어간 바로 이제 원심 분리기의 부품을 조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은 바로 이 남천강 무역 회사가 집중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국에서조차도 이 남천강 무역 회사의 간부 중에 한 명인 윤호진인가 하여튼 이 인원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직접적으로 그냥 사람을 거론해서 집어넣었는데 예. 여태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천강 무역 회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의 회사로서 어떤 제재 대상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면서 이제 압박을 가해진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회사들 하나하나들을 찾아내서 여기에 대한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좀 제재를 했던 업체고 이제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 될까요? 자, 사실은 이제 이 제재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업체 자체의 어떤 금융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놓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은행 거래를 많으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야말로 가방에다가 현찰을 갖다 잔뜩 해가지고 이게 주고받는 이런 식의 형식의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 이 무역회사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아니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예. 어느 나라의 다른 회사가 거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회사들도 니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회사와 거래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 자체도 예. 결국 그 회사가 북한만 하고만 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하고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도 하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국의 동참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조금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사실 일단 이 교역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 거의 북한의 대외 교역량의 거의 90% 이상이 중국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는 되려 그 중국과의 무역량이 더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을 막지 않으면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 북한의 모든 교역을 끊고 심지어 송유관까지 잠궈놨을 때 과연 자신들에게 들어올 피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전통적인 안보관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 버퍼가 된다, 완충지대가 된다 이런 전통적인 안보관 이외에도 북한 자체를 만약에 저렇게 그 경제를 끊어버리고 무너뜨렸을 때 중국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된다.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회사들은 중국 회사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의 이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참여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은 그렇게 중국으로서 당연히 못하는 이렇게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이래서 이끌고 가고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제재하는 것이 그래도 국제 제재를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요를 당해서 열심히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협조는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위상이 또 과거와는 또 지금 사뭇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대북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 외에 조금 더 이제 대북 제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대북 제재를 하는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예 이제 무역을 못하게 해상을 봉쇄해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최강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거의 고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굉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강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핵 개발을 했다. 그다음에 어떤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 핵실험을 한 것만 갖고는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되는 굉장히 강력한 예를 들어서 북한의 레짐까지도 바꿔야 된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사실 유엔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욱더 어떤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무된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 12월에 사출 시험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의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이 조작됐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영상 자체가 이렇게 조작이 됐다거나 포토샵이나 아니면 무슨 어도브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으로 고쳤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나온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영상은 김정은의 그 작년 12월 현지 지도 영상을 모아놓은 것의 끝부분에 나온 영상입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런 현지 지도 영상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영상을 모아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보낼 때 실제 김정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한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있고 끝부분에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의 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부분에 편집한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바로 이 영상이 나오기 직전에는 대한미사일 발사 영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영상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영상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 영상 자체가 과연 지금 이게 처음부터 나왔던 12월의 영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나오는 영상도요. 저게
그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 그거 말고 이제 좀 이따 보면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영상이 있는데 예. 그 영상은 지금 조 영상이죠? 예, 지금 요 영상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영상이고요. 좀 이따 이제 나올 텐데 예.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영상입니다. 아, 예. 이거는 영상이요?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하고 상관없는 영상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영상이고 그야말로 예. 영상을 짜깁기를 한 예, 것이군요. 맞습니다. 짜집기를 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영상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기술적인 차이가 보여지는 것이 지금 영상에 보고 있으면은 이 뭐라 그럴까 잠수함 이 물속에서 미사일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수직이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은 그 작년 5월에 발사했을 때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한 74도 정도, 75도에서 74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올라옵니다. 예,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는 이 수직으로 올려야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예. 왜냐하면 잠수함에 위치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사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만 각도를 씌워서 미사일이 발사가 된다고 한다면 잠수함을 그쪽으로 쏘기 위해서 선수를 돌려야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상적으로 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결국은 수직으로 올려서 물 위에 올라오자마자 거기에서 점화를 시키고 그 점화한 상태에서 자세를 제어해서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탄도 비행을 하게 하는 거. 예.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작년 5월의 시험 발사에서는 점화 기술까지 보여준 거는 성공을 했는데 사출을 해서 자세 제어하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곧바로 물 위에 올라와서 이제 점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수직이네요. 거의 수직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진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저게 그럼 진짜 12월 21일에 영상이냐 잠수함에서 발사한 거냐. 예. 왜냐하면 북한은 저런 실험을 잠수함에서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 하기 전에 그 바지라고 해서 왜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직으로 들어가는 바지가 있습니다. 그 바지에 이 로켓 발사대를 집어넣고 수직 발사관을 집어넣고 이제 물 속에서 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영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참 알 수가 없는 예. 북한인데요. 예. 그런 만큼 이제 북한이 3, 4년 내에 이 SLBM을 전력화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군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직 발사에 성공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전력화가 된다면 우리 안보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전방 후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전쟁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후방 개념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갖고 있는데 그 미사일들의 상당 부분은 지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인공위성이든 정찰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잠수함의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물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해역으로 들어와서 작전하는 것도 걱정이지만은 우리의 해역으로 이제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장착하고 있는 저 북극성 1호의 경우에는 뭐 사거리가 뭐 최소한 한 2,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북한의 해역 안에서 그냥 나와서 거기서 잠수만 해서 있다가 필요할 때 쏴버리면 우리가 공격을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북한 해역까지 들어가서 작전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것이 실제 이제 그 어떤 그 실전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틀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된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아직 뭐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다만 맞불 차원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고 해요. 예. 북한 지금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를 좀 우리가 길게 봐야 됩니다. 이 대북 확성기 문제는 과거에 그 지뢰 도발이나 폭격 도발로 인해서 있었던 것과는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북한의 논리는 우리는 이러한 그 뭐 지뢰 도발이나 폭격 도발 한 적이 없다라는 논리로 들어와서 결국 와서 사과를 하고 끝났는데 핵 개발의 문제는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는 핵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남쪽이나 북쪽이나 생각을 할 것이 야 이거를 어떻게 서로 장기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서로를 압박할 것인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는 차분차분 그러한 강도를 높여가는 단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보시면은 지금 1월 일정은 뭐 이렇게 앞으로 뭐 얼마 안 남긴 했지만 2월하고 3월이 되면은 당장 한미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긴장 수위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우리는 또 4월에 총선 같은 게 예정이 돼 있고, 예.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4월에 그 내부 행사 일정들, 뭐 김일성 생일부터 시작해서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당 7차 대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정 하에서 어느 지점이 부딪히게 될 지점인지는 분명히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2월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거나 안 그러면 예. 4월 중에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 전략을 좀 끌고 가야 될 거다. 예. 북한의 전략을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안이라든가 혹은 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김정은이 하고 있는 행태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대북 확성기 재개와 더불어서 이제 한미 간 군사적 대응도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검토 중인데요. 어떤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어떤 무기들이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 3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셨나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3차 핵실험이 사실은 키 리졸브하고 포어리글 훈련,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직전에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되자마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보시면은 그 B-52 폭격기가 국내에 들어왔었고요. 아니면 B-2 폭격기 같은 것이 북한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국내 상공에 들어가서 비행을 하면서 굉장히 북한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 F-22 전투기요. 이제 스텔스 전투기고 사실 이제 저기에 핵폭탄을 장착을 해서 떨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게 굉장히 정밀한 그 벙커버스터 폭탄 같은 것들을 들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부를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 평시에도 그런 부분에서 F-22가 위협이 되는 것이고 예. B-52 폭격기는 뭐 당연히 이제 저거는 냉전 시절부터 유명한 핵 폭격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 안에는 그 무려 14톤의 그 슈퍼 벙커버스트 폭탄이라는 걸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아무리 지하 밑에 숨어 있어도 그 폭탄으로 떨구면 지하 2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적에 떴을 때는 그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위협이 되는데요. B-52가 출격을 하고 나니까 당장 이제 김정은이 와서 이제 한 것이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허세를 부리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런 정도로 위협이 되는 것이고 네. 글로벌 호크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국내에는 U2라는 이제 냉전 시절의 정찰기가 북한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호크라는 것은 U2와 거의 유사한 그 어떤 탐지 장비들,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이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기체고요. 저거는 무인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 글로벌 호크는 사실은 대한민국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그 도입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좀 들어와서 많이 활동을 할 거라 보이고 예. 보시다시피 이제 저기 핵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뭐 여러 차례 아시겠지만은 이미 이제 그 요코스카에 미체함대에 이제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예. 이것들이 당장 이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한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부산항이라든가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제주 그 군항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류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듯 이렇게 이제 미국의 압박이 본격적인 압박이 천천히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이 지금 남북 간에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 그 한반도 배치가 어느 정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했지만 저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핵무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 자산 가장 핵심적인 지금 화면에 나오는 B-2 같은 스텔스 폭격기고요. 예, 지금 보이는 게 스텔스 예, 폭격기군요. 맞습니다.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북한이 탐지하려면 탐지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B-52처럼 슈퍼 벙커버스트 폭탄으로 언제든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뭐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미국이 핵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이제 8월 지뢰 도발 때도 미국이 당시에 그 민주투맨 3라는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예. 결국 북한에 대한 경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런 도발이 강도가 올라갔을 때는 미국이 다양한 자산들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동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뭐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이 많긴 하지만 지난번 8.25 합의가 된 것도 북한이 그러한 그 우리의 대응 태세 플러스 미국의 압박에 결국 굴복을 한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좀 우리도 좀 만반의 태세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